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요즘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한창이죠. 어제 있었던 국감에서도 이 관련한 문제 제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의 감청 대부분을 수행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카톡만 대상인 줄 알았더니 네이버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검찰, 경찰이 들여다본 거라고 우린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은 국가정보원이 들여다봤다는 점. 이게 특이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문제 제기를 한 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입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우선 어제 그 다음 카카오 이서구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한 내용. 이제는 영장이 나와도 우리 저 대화방 내용 안 주겠다. 네. 차라리 법적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예. 카톡 대응도 좀 포인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죠. 어허. 왜냐하면 지금 그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텔레그램과 같은 그 보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예. 기본적으로 마구잡이의 감청에 대해서 최대한 그 보안을 지킬 수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청 영장을 가지고 카톡 측에서 며칠간의 그 대화 내용을 기본적으로 계속 장기간 이렇게 제출을 한다는 것은 예. 이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그 카톡의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잉 그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그 책임이 하나가 있는 거죠. 감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 그것은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감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화처럼요. 예, 전화 회선 따는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송수신이 이미 끝난 뒤에 자료를 감청 영장을 제시한다 그래서 모아서 그 과거에 그 누적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그것은 감청 영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잉 자료 제공인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영장 가지고 간 것도 잘못된 영장 가지고 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압수수색 영장이었다면은 다르지만 감청 영장 가지고 카톡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과잉 제공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민간 기업이 공권력의 집행을 자기가 법을 어겨서라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들의 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텔레그램 수준의 기술 보안을 채택해서 하루속히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나저나 전병헌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내용을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받아서 그 특정 대화방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대화 내용 싹 가져가는 식의 그런 사찰. 이미 카카오톡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세상에 알려졌는데 네이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제기하셨어요. 예. 네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감청을 합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카톡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이버의 그 라인이라는 대화방도 그런 식으로 이제 카톡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지고 간 것이고요. 특히 이제 포탈 그 감청은 패킷 감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이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감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패킷을 통해서 메일이나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그 포탈에 대해서도 감청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회선의 중간에 서 있다가 아예 정보를 가져가 버리는 식의 감청.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이버의 라인도 대상이었다. 네이버 밴드도 대상이었다. 지금 이런 거죠? 라인 밴드 다 대상이었다는 거죠?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광범위하고도 지나치게 일종의 사찰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소위 광범위한 그런 사찰이 이루어진 것이고 감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 감시공화국
국민에 대한 이 소위 감시와 사찰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국민 감사공화국 아니냐,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감사공화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셈이죠.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감청이라고 하면 뭔가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뭔가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선 한 것이라고 우린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전 의원 공개하신 거 보니까 2013년 한 해 동안 1887회 훼손에 대한 인터넷 감청이 있었고 네. 그중 95%는 국정원이 들여다봤다 이러셨어요? 예. 검경이 아니라 국정원이 95%를 들여다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81회, 군수사기관이 8회 했고요. 예. 국정원이 1798회를 해서 2010년 대비해서 2013년에 42%가 증가를 했고 전체 비중에서는 국정원이 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국정원이 많이 들여다본 겁니까? 그 대화방을? 기본적으로 그 범죄의 종류나 수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예. 그 패킷 감청의 경우에는 개인 간에 그 보내는 이제 이메일 또 보다 은밀한 그 카카오톡 대화방 같은 그 대화를 그 엿보거나 그것이 바로 이제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감청이 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히 국정원의 경우에는 이제 사상범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생각이 그 담겨져 있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야 되니까. 메시지나 또 이메일 이런 것들 또 발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패킷 감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했어도 이것들이 다 사건에 정말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거였다면 문제는 없을 텐데 네. 어떻게 분석해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나치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기지국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이 수사도 아마 그 공개할 수밖에 지금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와 지금 미래창조부에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지국 수사라 하면 휴대폰 기지국 수사요? 예, 휴대폰 기지국 수사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물망식, 저인망식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위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소위 감청의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잠깐만요, 전 의원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감찰 논란이 있는데 그건 말고 휴대폰에서도 뭔가가 지금 뭐 감청 같은 게 이루어졌다라고 뭔가를 잡으신 거예요? 이건 매년 이제 통계를 우리가 뽑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료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휴대폰 훼손을 들여다봤는가 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료가 안 나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아마. 어제 국감에서 제기한 내용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대안들이 하루빨리 나와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논란들이 뭐 눈 뜨고 나면 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정확한 대안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